안녕하세요. 한국경매연구소 소장 신토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좀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원주 부동산 경매 재테크라는 밴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밴드에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글을 하나 쓰는데 어제 퇴근 시간 무렵이에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폭우죠 거의. 그래서 좀 비가 잦아들 때까지 뭐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밴드 회원분들한테 좀 저에 대한 생각을 좀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글을 썼었는데, 그 글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원주는 현재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상권이라든가 상가에 대한 임대, 뭐 상가 매매들이 시원치 않은 거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토지 투자에 집중하라고 너무 말씀드리니까, 토지에만 꼭 투자해야지 돈 벌 수 있는 겁니까? 토지 투자해야지만 뭐 수익이 나는 겁니까? 이렇게도 오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도 제가 어제 분명히 그래도 썼지만,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금이 찬스일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드무니까요. 그리고 무주택자라면 지금 현재 경매로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거의 반값에 살 수 있다거나 혹은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입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입찰했던 물건도 22명이나 몰렸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22명씩 몰릴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파트 값이 떨어지긴 하지만 현재 시세가 있을 것이고, 떨어지는 마지노선까지 계산을 한다면 현재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지 현재 보존 가치가 높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주에 나와 있는 아파트들을 좀 보고, 아파트 물건 중에 어떤 물건들이 좀 투자 가치가 있을까 한번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을 클릭하시고, 유료 사이트라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데, 오늘 아파트 이야기 할 거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검색을 했더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총 33개의 아파트 물건이 나와 있네요. 이 33개의 아파트 물건이 나와 있는데, 뭐 흥원면에 약산 아파트 이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현재 유치권 걸려있고 건물만 매각이고 뭐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걸려져 있는 아파트가 통으로 나와 있는 거죠. 263개 호실이 나와 있는데 68억에 나와 있다 47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이거는 일반인들이 입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 다음 물건이 좀 눈에 띄네요. 원주에서는 그래도 무실동이 좀 인지도가 높은 곳이라서 무실동에 있는 주공아파트가 경매가 나왔다 하면 좀 사람들 관심도가 높은데, 일단은 한번 유찰이 됐네요. 그죠? 1억 6,900만원에 감정이 되었다가 1억 1,830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참고로 알아두실 내용은, 원주는 1회 유찰이 되면 30%씩 떨어져서 30%씩 가감이 돼서 한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가 30%씩 빠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나 수도권은 20%죠. 네. 각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원주는 특이하게 30%씩 가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법원의 절차죠. 그럼 이 해당 물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무실주공 3단지 310동 4층이네요. 4층에 있는 건데, 소유자는 원땡땡씨로 나오고요. 제가 일부러 이거는 교육 모드로 돌려놔서 소유자 이름이 원래 표기가 되는데,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릴 거라서 표기가 되지 않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아파트가 20평대인데요. 20평대 아파트가 나왔다면 한번 아파트의 사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진은 감정평가사나 현황 조사를 나가시는 집행관들이 찍는데, 지금 현재 사진을 보면 외관만 찍어놨죠. 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성의 없는, 보통은 통상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아니면 4층 올라가서 현관문이라도 한 컷 찍어주는 게 예의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전혀 없네요.
그냥 대충 찍고 나와서 물론 뭐 현장 가봤겠지만 사진이 첨부 안 됐다는 건 좀 아쉽긴 하고, 호별 배치도는 지금 현재 404호이니까 이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구조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침실 1, 2, 3 해서 거실이 있고 현관이 여기 있죠. 그리고 욕실이 2개가 있네요. 그죠? 욕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아파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매입한다 그랬을 때 경매로 매입한다면 최고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등기사항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신경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자면 너무 기니까 지금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소유권은 한국토지신탁이었던 것 같고 원땡땡에게 거래가 됐는데 2008년도에 6,280만원에 원땡땡씨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근저당을 2008년 8월 1일날 설정을 했고, 그게 채권 최고액이 4,500만원 되고, 그 이후로 또 추가 대출이 일어나서 2,300만원에 대한 대출을 받았고, 그럼 우리은행처럼 보여지죠,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돼서 이렇게 임의 경매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경매를 친 게 아니라 개인이 경매를 쳤네요. 네, 개인 근저당이 경매를 진행시켰는데, 지금 현재 소멸 기준이 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 이하로 무언가 인수되는 사항 전혀 없이 소멸 다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상의 하자는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물건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임차인이 저한테 낙찰받았을 때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대항력이 없다 손치더라도 저에게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면서 저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현황 조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는 집행관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작성을 하는 건데요. 사건 번호 2018 타경 3566 부동산 임의경매, 조사일시는 2018년도 8월 29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흥업 거고요. 이게 무실동이죠. 그래서 점유관계,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고, 폐문부재라는 뜻은 거주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고, 현황조사 방문 취지가 기재된 안내문을 투입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을 고지하였으나 응하는 자가 없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소유자 원땡땡씨가 전입되어 있고, 추 원땡땡씨에게 전화조사한 바 자신이 거주하며 임차인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현황조사서는 꼭 읽어봐야 하는 내용이죠. 집행관과 소유자가 실제로 통화를 했던 사항이 있고, 거기에서는 임차인이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여기에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 여기에 대항력이 있으니까 돈 물어내라, 혹은 이사비 내놔라, 나 못 나가겠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임차인들이나 소유자를 내보낼 때, 제3의 점유자를 내보낼 때 저희에게 주어진 강력한 도구인 인도명령을 통해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무에서는 사실상 강제집행까지 가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원활하게 명도작업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내가 점유자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얘기죠. 낙찰받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권리분석의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러면 해당 물건이 지금 현재 1억 6,900만원에서 한번 유찰이 돼서 1억 1,830만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 물건에 과연 입찰자들이 얼마나 몰릴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입찰자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진행했던 한일아파트, 당구동에 있는 한일아파트도 입찰자가 22명 몰린 거 봐서는, 그거는 물론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한 50%대까지 떨어져 있긴 했지만, 현재 이 부동산에 대한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실주공 3단지 2018년 4분기, 2018년 1분기, 19년도 내용이 안 뜨는데요. 지금 현재 59.92제곱미터가 경매 나온 물건이거든요. 동일하죠. 동일한 물건인데
1억 6,300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1년 전, 거의 한 8개월 전의 내용을 가지고 좀 판단하기는 좀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를 들어가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부동산 중개네 사이트인데요. 주거용 아파트 선택하고, 지금 아파트니까 아파트 선택하고 매매 선택하고요. 그리고 무실동이죠. 네, 무실동 선택하고 무실주공 3단지 선택하고요. 평형은 25니까 25 찍어주겠습니다. 동은 몇 동이죠? 404동이네요. 아니 310동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 매물인데요. 1억 7천만원, 1억 7천만원, 1억 6천5백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층수에 대해서는 뭐 여기는 상층이라고 표기를 했고 여기는 층수를 표기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와 있는 거는 1억 6천5백만원 이하로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이트를 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무실동, 해당 단지는 무실 3주공, 평형 선택, 매물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물 검색을 하니까 여기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동일한 평형이 없네요. 그죠? 이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물 검색하니까 나와 있는 매물이 1억 4천, 1억 4천에 나와 있고 저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억 5천만원의 기본형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1억 6천만원의 리모델링 즉시 입주 가능하다는 매물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중간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층인데 1억 7천만원에 나왔고 협의 화장실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억 6천만원 협의 입주 가능하다고 하고 중간층이네요. 저층인데 1억 9천만원에 나왔고 기본형이고 집 상태 양호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최초 등록일이 나오는데 이거는 2018년도 3월 6일날 등록된 거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2019년도 4월 22일 이때쯤 등록된 것들이 좀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데 1억 4천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려고 나와 있는데 저층이란 얘기죠.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곳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보겠습니다.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실주공 3차 싱크대 교체, 욕실 리모델링 1조건 매우 좋음. 이래서 동호는 비공개했고요. 거래 금액은 1억 5천만원 거래했습니다. 원주공인에서 거래했죠. 그래서 8월 9일 얼마 되지 않았네요. 301동 매매 이렇게 나왔는데 301동 로얄층 월세 안고 매매하실 분에서 1억 5천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월 9일날 나왔는데 원주공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19년도 6월 17일날 무실주공 3차 월세 안고 매매하겠다 이것도 나왔는데 이것도 1억 5천. 제가 보기엔 매물이 다 동일한 매물이 아닌가 좀 고민은 되네요. 그리고 1층 수리된 집 매매하는데 이건 5월달에 나온 건데 1억 4천만원은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층수가 뭐 저층은 아닌 것 같지만 4월달에 1억 6천만원에 나왔었고, 금매 해가지고 1억 2,600만원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의 가치를 제가 쭉 내용을 보고 제가 나름 판단을 해 보려면 지금 현재 1억 6천에 대한 가치가 있는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가정하고 지금 저가로 잡아서 1억 5천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1억 5천만원의 시세를 판단했을 때 1억 1,800만원까지 입찰가가 떨어져 있다면 1억 1,830만원 이상만 쓰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써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낙찰이 돼야 되겠죠. 그럼 제가 가정컨대 사람이 10명이 들어온다면 그 중에 7명은 1억 3천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묻지마식 투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 22명 들어왔을 때도 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에 한 10명씩 몰려 있었어요. 되지도 않을 가격에. 그러니까 현실에 좀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면 내가 얼마나 싸게 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감정가가 시세라고 판단하고 1억 6,900만원에 매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당연히 취등록세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경매 투자를 할 때는 이 매입가에다가 꼭 지금 현재 1억 6,900만원에는 취등록세를 포함 안 시킨 가격이잖아요. 시세라고 판단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가격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입한다면 여기에 복비도 들어가야 되고
취등록세도 들어가야 되는 게 현실인데 그거 제한 가격이고, 이 제한 가격에 우리가 입찰을 한다면 당연히 취등록세를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근데 취등록세를 꼭 포함을 시켜서 얘하고 기준을 따져서 시세를 차이를 좀 판단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매라는 특성상 부대 비용 쪽으로다가 일부 취등록세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명도 비용 감안해서 부대 비용을 좀 매입 비용에다 추가를 시켜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얼마에 사면 싸게 사는 걸까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6,9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1억 2천 이상만 써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쓰는 게 적정한 입찰가일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원주분들이시라면 한번 재미삼아 나는 얼마의 입찰가를 쓸까 고민하여 보시고 추후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댓글로 얼마에 낙찰됐다고 좀 달아드릴 테니까, 내가 생각한 가격하고 얼마 차이가 났었고, 이 물건에 내가 입찰했었으면 낙찰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모의 입찰 개념에서 한번 가격을 결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은 지금 현재 권리상의 하자가 전혀 없고 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하고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이사를 내보내면 내가 온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고, 이걸 임대를 놓든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하든 상관없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실거주 목적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임대를 놓는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융자가 이렇게 됩니다. 대출이 감정가의 60%,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감정가의 70%, 그리고 혹은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 집이 있다면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해주고요. 집이 없다면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것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갈지, 그리고 이거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얼마 놓게 되면 현실적일지 판단해서 내가 융자받은 금액이 이자를 제하고 월세 받아서 융자받은 이자를 제하고 남는 월세가 얼마인가 판단해 보셔야 되고, 실제로 내가 여기에 투자된 돈이 얼마인가 판단했을 때 나한테 수익률이 얼마구나 라는 계산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희 교육생들에게 교육할 때는 내 돈이 1,000만 원이 묶였다면 월 1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월 수익 말씀드린 겁니다. 연수익 아니고요. 그러면 월 1,000에 10의 수익이 난다면 1년으로 따지면 120만 원의 수익이 나겠죠. 120이니까 1,000만 원 묶인 상태에서 연 120만 원 수익률이 난다면 12%죠. 12%면 괜찮은 수익률 아닌가요? 여러분들 혹시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상가 6% 수익률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다면 1,000에 10, 1,000에 월 10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면 투자해 봄직한 물건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너무 토지에 집중하라고 한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아파트도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좀 달아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원주시 무실동 주공 3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실제로 입찰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입찰한다면 얼마에 입찰하는 게 좋을까 한번 판단해 보시고, 12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8월 12일 날 얼마에 낙찰됐는지 댓글을 좀 달아드리고 여러분들이 입찰했던 가격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재미삼아 입찰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혹은 댓글에다 나는 얼마요 라고 적어주시면 나중에 제가 낙찰 얼마에 됐습니다, 몇 명이 들어왔었습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제가 아파트든 토지든 상가든 관계없이 원주에 있는 물건들을 좀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요. 외적인 물건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원주에 계시니까 원주에 있는 물건들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이고요. 건강 좀 유의하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셔서 불쾌지수 좀 다운시키시고 웃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매연구소 소장 신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